네, 안녕하세요. 진설호입니다. 이 시간에는 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쭉 읽다 보시면 주먹도끼가 나오네요. 자, 주먹도끼 하면 생각나는 시대 바로 나와있죠.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 구석기는 대표적으로 이동 생활을 했죠. 사냥과 채집을 주로 했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지면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숙소가 주로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 나무 그늘, 이런 데가 됩니다. 정답이 5번이란 뜻이죠.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임시 숙소 개념입니다. 자, 다른 선지들도 볼게요.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철기시대. 다만 저 깊이가리가 일반화된 거는 고려시대로 가야 됩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한 시대는 신석기 시대죠. 자, 지배층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 다만 이 청동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사유재산 혹은 계급 발생인데, 특히 저 고인돌은 계급 발생의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형 동검을 제작한 거는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동검이라서 청동기라고 할 수는 없고 철기 시대가 맞습니다. 1번 문제는 이와 같이 되겠죠. 자, 2번 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읍군 삼로라고 불리는 정치의 지배자가 있었다. 사실 여기에 해당한 나라는 두 개입니다. 옥저하고 동해인데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옥저 동해 중에서 동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사회 쪽에 봐도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건 역시 동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동해에 대한 선지를 찾아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바로 나옵니다. 4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파악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 동해의 제천 행사가 무천이고, 다른 나라 이제 부여는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사마는 계절제. 글씨가 좀 안 좋네요. 계절제입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다른 선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번에 소도, 이게 신성지역이라고 돼 있죠. 신성 불가침 지역입니다. 사만에 있었어요. 다스렸던 분을 천군이라고 부르죠. 2번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자, 3번에 김알지 신화를 분석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 김알지는 경주 김씨의 시조로 그 초기 신라 시대 왕 중 한 분이에요. 따라서 신라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박혁거세, 석탈의 김알지, 이런 분들이 이제 초기 신라의 왕이었죠. 박씨, 석씨, 김씨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뇌물마립간 시대에 와야 김씨의 왕위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뇌물마립간 때 일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다스렸던 지역. 자, 요거는 이제 사출도라고 불러요. 각각의 가들이 자기의 영토를 관장했다. 사출도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다른 선진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천 행사 전부 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은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있는데, 이 포상팔국은 가야 주변에 있던 소국이에요. 가야 주변의 소국이 이제 가야를 침입한 겁니다. 이게 3세기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뭐 소국이어도 나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보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가야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 신라하고 이제 신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소국들을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와의 연합으로 이제 소국을 제압한다. 이 정도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한능검 시험에서 제가 그 포상팔국에 난 관련된 게 이제 정답 선지로 나왔던 적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대략 참고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가나 국가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다른 내용은 다 어려운데 처음이 좀
읽을만 해요. 왕의 성은 부여시이고에서부터 이 나라가 나와야 됩니다. 백제입니다. 어, 고구려를 세운 주몽, 이분이 이제 부여에 계셨던 분이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남쪽으로 와서 고구려를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시조였던 온조 왕이 그 주몽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 쪽에서는 부여를 이었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좀 왕실에서는, 백제 왕가에서는 그 부여의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성이 부여시다 이렇게 나온 거고, 다른 내용들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뭐 5부로 나눠 가지고 상부, 전부, 중부, 하부, 후부라든지 뭐 이제 방령 1인을 두는데 달솔로 임명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금방 나와야 돼요. 60개의 주연이 있었는데 큰 성에는 녹살 1인을 두었고 나머지 성에는 철여 근지를 두었다.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녹살, 철여 근지, 고구려라는 사실 바로 나와야죠. 자, 다른 이제 선지 보겠습니다. 가는 백제, 나는 고구려예요. 자, 1번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금팔조를 두었다. 이거는 고조선. 범금팔조는 고조선이죠. 그 다음에 거란도, 일본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와 교류하였다. 요 거란도, 일본도 이런 도가 들어가서 교류한 길이에요. 요거는 발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해. 신라하고도 신라도 요 길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1번, 2번은 백제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자, 3번. 나에 대해서 태학과 경당을 두어서 인재를 양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태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수리망의 개혁정책, 율령, 불교, 태학.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태학, 대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경당은 지방의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부 양쪽을 전부 가르쳤던 지방의 교육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정사함회의에서 국가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이건 백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즉 고구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의 가나는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이건 신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시 맞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쭉 읽다 보시면 금방 알아요. 백제를 정벌하자라고 나와가지고 계백은 장군이 되어 죽음을 각오한 병사 5천 명을 뽑았다. 자, 계백이 5천 결사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군을 만나서 전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에 보답하자 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 계백의 항전, 여기 이제 지역도 나와 있지만 요거는 황산벌 전투입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신라의 5만 군대에 맞서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둡니다. 그 연전 연승을 해요. 그러니 이건 뭐 백제 쪽에서 그만큼 그 이렇게 뭐 목숨을 그냥 걸고 싸운 것도 있겠지만 신라 쪽에서 약간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신라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그 고위급 귀족의 아들들, 화랑들을 갖다가 전장에 투입합니다. 막 저기 관창이나 반굴 같은 이런 화랑들 투입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승기를 신라 쪽에서 잡으면서 결국은 이제 이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저 황산벌에서 전부 돌아가시게 되고 이후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자, 이 사실을 흐름을 알고 있다면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왜냐? 요 사비성 함락이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한 후 바로 이어서 했던 일이에요. 이러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 사비성 함락보다 바로 직전으로 나아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자, 4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5번 가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촐랑문서라는 게 나왔대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서는 조세 수치와 노동력 동원에 활용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문서를 특히 민정분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는 가의 5소경 중 하나인 서원경 북은 4개 촌락에 대한 인구 현황 및 토지 종류와 면적, 나무의 숫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나라의 5소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주 5소경의 그 나라, 즉 통일신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냥 신라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제 이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구조 오소경이었다라는 걸 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5번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울산항 당항성, 이거 통일신라 때 그 국제무역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선지 보겠습니다. 낙랑군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 특히 금관 가야에 대한 설명이에요. 김해 지역 쪽에 철이 많이 생산이 되죠. 그래서 이 금관 가야는 굉장히 이제 철기가 발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것은 고구려. 자, 그리고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된 나라는 고려 시대고요.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라는 것은 발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땡 새로운 시대를 바라다 해가지고 육두품 출신 학자인 이분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해서 보면 당에 유학하여 빈곤과에 급제한다. 격황 소설을 써서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분의 그 이름이 나와야 돼요. 이제 통일신라 말기, 그러니까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육두품 학자였던 최치원입니다. 자, 최치원 학자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자, 격황소설을 써서 세상의 이름을 떨쳤는데 가가 있었고 관직에서 물러나 해인사에 응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최치원 학자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격황소서. 이건 이제 다른 말로는 토황소 경문 이렇게도 불러요. 중국 당나라에서 일어났던 황소의 난 때 썼던 글인데 이 글이 그 황소의 난이 이제 진압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최치원 학자가 신라로 돌아와서 이제 신라의 진성 여왕한테 시무책을 올렸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이분의 신분이 육두품이어서 쥔골 귀족들끼리는 당시에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두품 학자가 낸 뭐 이런 시무책 이딴 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참, 어쨌든 그래서 정답이 나와요. 3번입니다.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렸다라는 게 바로 최치원 학자의 일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자, 또 다른 육두품 출신의 학자가 통일신라 시대에 있는데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면 설총입니다. 이 설총 학자는 화왕계, 요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1번이 설총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총. 자, 원효대사의 아들이죠. 그리고 화왕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두. 화왕계 말고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글자 체계를 만드신 분 역시 설총입니다. 자, 외교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했다. 이거는 이제 강수 기억해 두시고요. 청해준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장보고에 대한 설명이죠. 해신 장보고 최초의 호족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리하고 왕오 천축국전을 남겼다라는 것은 승려이셨던 해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왕오 천축국전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5개의 천축국, 그래서 5천축국을 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월성의 동쪽에 세 궁궐을 짓게 하는데 황룡이 나타났다. 기이하게 여기고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라는 데서 이 사찰이 황룡사에 대한 이 건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황룡사가 어느 왕 때 건립이 됐는지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 보자마자 나와야죠.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 문사를 모아 국사를 편찬하였다라는 데서 진흥왕.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던 시대의 왕, 이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가야 연맹을 완전히 끝냈고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며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왕, 신라의 시대의 대표적인 정복군주였던 진흥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선지에서 진흥왕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4번에 있어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흥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사부를 보내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지증왕 때의 일이에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갑니다. 법흥왕은 5번에 있어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공인한 왕이 바로 법흥왕입니다. 자,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을 설치하였다. 이건 좀 어려울 텐데 통일신라 시대의 선덕왕이에요. 통일신라입니다. 선덕여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선덕왕이 설치한 이 폐강진은 서북 지역에 있었어요. 통일신라 영토의 가장 최서북단, 이제 평안도 지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폐강진을 설치한 왕이 선덕왕이에요. 관려전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하였다. 워낙 유명한 분이죠. 시문학.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왕들도 다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 갈게요.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호를 소개하고 있는데 발해의 가가 사용한 연호래요. 대흥이랍니다. 자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던 발해의 왕이라는 뜻이죠. 발해의 연호에 대해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인한, 대흥, 건흥 이렇게 세 개의 연호 정도를 왕과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이제 요 인한은 무왕, 대흥은 문왕, 그 다음에 건흥은 선왕이에요. 이렇게 이제 각각의 왕, 이거 시대순입니다. 이 무왕이 두 번째 왕이고 문왕이 세 번째 왕이에요. 2대 왕, 3대 왕이에요. 선왕은 좀 더 뒤, 뭐 100여 년 이상 뒤로 가야 되는 왕입니다. 지금 여기선 그러니까 요 문왕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죠. 자, 이 무왕, 그러니까 문왕 전에 2대 왕은 이제 반당 쪽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랑 적대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장문유 뭐 이런 분을 보내가지고 산동반도에 있는 등주 여기 공격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당나라랑 좀 대립하던 관계였는데 문왕 시대로 오면서 이제 친당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호로 대응을 썼고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천도를 해요. 그게 정답이 4번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주자감을 세웠다. 요거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왕 시대가 전성기죠. 해동성국으로 불렸던 시기입니다. 오경 15부 62주에 지방행정 조직을 확립한 게 선왕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지 5번은 선왕입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하였다. 이게 북연이 그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국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을 신하로 봉했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그만큼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패권의 국가였다라는 그래서 요건 이제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린성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요건 이제 발해를 세우신 분 대조영. 이 무왕 바로 전이 대조영입니다. 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에 대한 설명이죠. 저때 신라의 왕은 뇌물 마립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뇌물 마립간이 이제 광개토 대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외를 격퇴합니다. 이 외가 하필 금관가야 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 고구려 군대가 거기까지 가죠. 그래서 금관가야까지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은 이미 선왕이라고 말씀드렸죠.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청교역 서리 3인이 최충원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거짓 공첩을 만들어가지고 승려를 불려모았다. 최충원은 교정별감을 둔 후 성문을 폐쇄하고 무리를 색출하였다. 자, 최충원 이름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최씨 무신 정권. 특히나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그 오래 가죠. 한 60년 정도 갑니다. 그랬을 때 그 최충원이 먼저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을 이제 시작하죠. 그때의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최충원 이후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 정답은 금방 나와요. 5번입니다. 최충원 다음 해가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최후이기 때문에 이 5번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최후가 인사행정 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이제 최충원은 교정도감, 그 다음에 최후는 정방,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선제들도 볼게요.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거는 이제 문벌사회 때 있었던 일이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벌사회가 이제 점점 기득권이 되면서 썩어 들어가고 있던 시기에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벌은 이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고 그게 골마서 터졌던 게 무신정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자,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이 원종 애노의 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통일신라 말기, 그러니까 신라 하대 때 일이에요. 진골 귀족끼리는 왕이 다투면 맨날 싸워.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통제는 안 되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호족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신라 하대에 있었던 원종과 애노의 난, 봉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사벌주는 지금의 상주 지역입니다.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했다.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 그때 있었던 일이죠. 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문벌이었어요. 자,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였다. 이게 이제 무신 정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현원이라는 그 개경 주변의 한 절에 이제 왕이 있었을 때 이제 무신들이 사전에 약속을 해놓고서 거기서 문신들을 한꺼번에 때려잡으면서 무신 정변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무신 정변이 있었고 그 뒤로 최충원이 정리를 한 게 최씨 무신 정권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최충원, 최후, 최의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몽골이 침략을 해오죠. 이제 그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번. 밑줄근 이 탑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경주 불국사에 있는 이 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 외함이래요. 요 사진에 있는 이 함이요. 자, 2층 탑 신부에 봉안되어 있던 유물 안에는 은제 사리 내 외압과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등이 함께 놓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뛰어난 공예기술 및 사리장원 방식과 특징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하면은 나와야 되는 탑,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에요. 불국사 3층 석탑.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다른 말로 석가탑. 자, 석가탑을 사진에서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참 모양이 단순하면서도 좀 이렇게 봤을 때 비율이 완벽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불국사 가서 직접 보시면 역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보탑하고 마주보고 있죠. 이게 그 석가모니 불과 다보 불, 요 두 부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이제 교리를 설파하시는 모습을 듣고 이제 다보 불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뭐 이런 모양을 탑에다가 담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역시 불국사 한번 가보시면 꼭 돌아보실 만한 탑입니다. 다만 제가 가장 보면서 좀 놀랐던 탑은 선지 2번에 나와 있는 백제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뭐 다른 해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충남 부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언제 한번 날이 하루가 딱 있어서 부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보려고, 그리고 금동태양로 보려고. 그래서 이제 부여를 가서 두 개 보고 박물관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소산성, 낙화함 여기 다 이제 돌아보고 막 뜻깊은 날이었어요. 갑자기 여담이 길었네요. 자, 3번의 요탑은 한쪽이 무너져 있죠. 요거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역시 백제입니다. 요 탑은 익산에 가면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지역에 국립익산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백제무왕의 그 금마저 신도시 프로젝트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 요 밑에 이 네 개의 사자, 네 마리의 사자가 이 탑을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탑의 이름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이에요. 뭐 요 이름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마리의 사자가 받치고 있는 3층 석탑이다. 그래서 화엄사에 있고 사사자 3층 석탑.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그 다음에 5번은 보자마자 나와야 되는 문화유산이에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이죠. 또 하나 꼽으라 그러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그게 10층이 된 거는 그 몽골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